비유동 부채 끝냈죠? 그 중에 자, 비유동 부채 39페이지부터 할 차례죠? 네. 자, 앞에 보시고요. 자, 여기가 3기, 4기, 5기, 6기. 자, 기가 1년입니다. 자, 3월 3일 날 돈을 빌렸다. 차이비. 다음 연도 3월 3일 날 이자만 주고 또 3월 3일 날 이자 주다가 이때 3월 3일 날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이 다 잡는다는 뜻이죠. 맞죠? 자, 돈을 빌렸어요. 3월 3일 분께. 자, 금액은 적게 할게요. 현금 5만 원을 빌렸다. 크고 적어도 상관없잖아. 네. 대변에 뭐라고 적어요? 장기 차입금. 다시 뭐라고?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그럼 1년이 넘는다 이거죠? 네. 그럼 그 1년이 넘는 걸 카운트 해봐요. 네. 진짜 1년 넘는지 계산하자 이 말이 날짜. 그죠? 언제부터 시작해요? 오기. 차입금 3기 차입금 들어온 날부터 내년 4기 12월 말까지는 단기고 5기 1월 1일 이후부터 장기?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하냐고. 그러니까 카운트 기간에 대한 카운트 시작은 어디냐고요. 돈 입금된 날. 차액이 속한 그의 네. 모기가 종료일로부터 아니에요? 네. 이때부터 카운트합니다. 1년까지는 단기고 1년 넘느냐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계산, 시간 계산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맞죠? 여기서 어디까지예요? 이날까지죠? 네? 여기서 출발한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라고요. 자, 이날 빌렸죠? 네. 네? 1년 4개월 빌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년 4개월 아니에요. 여기서 1년 4개월이면 7월달이에요. 7월달. 그게 아니라 시작 1년 4개월 4월달. 그러니까 카운트 시작을 여기서 한다는 거죠. 맞죠?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와. 1년 4개월 빌렸다. 그러면 다들 이건 줄 알아요. 여기서 시작한 건 없다고요. 단기, 장기는 단기와 장기는 여기서 시작한 게 없다고요. 맞죠? 네. 그럼 여기서 하면 이때 7월달 아니에요, 대충? 그럼 단기죠, 그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항상 카운트는 여기서 한다 그랬죠? 네. 1년 4개월. 그러면 이때 한 7월달 되나요? 네. 4월달 되죠? 네. 1년 4개월. 맞나요? 이때 아니에요, 이때. 그럼 뭐예요?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요. 예? 장기죠? 네. 이해 못해요? 이때까지가 뭐예요? 단기요. 그 여기로 왔잖아. 4월, 1개월, 1년 4개월 여기 아니에요? 4월달? 네.
그러니까 뭐가 되냐고요? 장기요. 예,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 계산한다 네. 이거예요. 내 말은 여기서 계산하는 게 없다고요. 알았죠? 네. 근데 그거를 문제에 보면 1년 4개월 빌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1년 4개월을 착각을 해서 여기서도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기서 계산하면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단기주로 한다고요. 알았죠? 그게 아니라고요. 내 말은. 항상 시작은 여기서부터. 아니면 노골적으로 빌린 날로부터 몇 개월. 이거는 이제 여기서 계산하라는 뜻이고. 알았죠? 자, 어쨌든 지금 어쨌든 여기서 빌렸다. 네. 이런 뭐예요? 빨리요? 장기 장기 차익금 차익금 얼마? 5만 원. 5만 원. 이해가세요? 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대변에 뭐 장기 차익금. 기말에 작성하잖아. 네. 얼마? 5만 원. 넘어가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자, 이자 줬다. 이 말로 할게요. 네. 대변에 현금 5천 5천 원. 원. 사변에 이자 비용 5천 원. 말로 할게요. 그냥. 네. 됐나요? 그러면 또 재무상태표 결산에 작성하잖아. 네. 얘는 요때 같은 거예요. 1초 1초 만에 넘어오는데 그죠? 이건 작성해야 돼요. 장기 차익금 얼마? 5만 원. 5만 원. 그러면 이날 작성했어 안 했어요? 빨리요? 했어요. 현실은 뭐예요? 이거죠. 네. 장부는 이거죠. 맞아요, 맞아요. 현실은 맞아요. 맞죠? 네. 통과. 다음 또 12월 31일 오늘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이게 2024년도가 되는 거예요. 결산이 되는 거예요. 대변에 장기 차익금 얼마? 5만 원. 자, 현실은 얼마 남았어? 3개월. 2달하고 네. 3일 남았어. 갚아주면. 현실. 근데 장부는 비유로 부채. 장기 차익금 된다고. 이해가요? 네. 현실은 장부가 안 맞죠? 장부를 뜯어 고쳐야죠? 네? 그래서 오늘 분기. 이게 12월 말 분기. 결산 분기. 현실은 몇 개월이에요? 2달 3일은 갚아야 돼요. 네. 유동부채가 된 거예요. 좋지. 그죠? 근데 장부는 아직도 장기. 장기 차익금 돼 있어요. 네. 그 장부를 고쳐야죠? 또 대매도 장기 차익금 차변으로. 사변으로 뭐 국민회의다. 그럼 국민은행 그대로 와야 되겠죠? 네. 얼마? 5만 원. 대변에는 단기 차익금. 대변은 뭘 적어야 돼요? 단기 차익금. 얘는 갚은 거야 안 갚은 거야? 안 갚은 거예요. 예? 아니 오늘 갚은 거냐고 묻는 거야 지금. 장기 차익금 오늘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안 갚았어요. 예? 안 갚았죠? 네. 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아, 남자요. 구분이 잘 안 되세요? 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요. 그럼 제가 만약 치마를 입으면 여자가 돼요? 아니. 똑같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 장기 차익금을 없애고 단기 차익금 하면 새로 빌린 거예요. 아. 그건 새로 빌린 게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갚은 것도 아니고. 얘잖아요. 여기 봐요. 나 남자죠. 네. 내가 치마 입었다고 여자 되냐? 아니죠. 네. 나 여자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상한 남자는 돼요. 즉 갑자기 치마 입은 남자 이렇게 돼요.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요. 장기 차익금은 뭐예요? 비유동 자산이죠? 네. 아, 비유동 부채죠? 네. 예? 네. 비유동 부채인데 현실은 뭐가 됐어요? 유동 부채가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갚아야 될 부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갚은 건 아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유동성. 장기 차익금인데 잘 들어요. 유동성이 된 거예요. 유동성. 남자는 그대로 남자인데 치마 입은 남자가 되는 거지 여자가 되지 않아. 그래서 이게. 새로 단기 차익금 빌릴 건 없어. 맞죠? 그 새로 빌리려면 차임명사나 등등의 조건에 갖춰서 계약을 하고 빌려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전 절대 없었어요. 네. 근데 쟤를 보면 뭐예요? 여기 봐요. 쟤를 보면 아 원래는 장기 차익금인데 치마를 입었구나. 원래도 남자인데
나오는데 치마만 입었을 뿐이야. 이거 뜻이 원래는 장기 차익금인데 이제 유동성이 됐구나. 알았죠? 원래 장기 차익금 비유동인데 그죠? 네. 어때 표시가 가지 않아요? 글자만 봐도? 네. 이렇게 되면 유동성 이해가요? 네. 그래서 얘가 뭐가 해야 돼요? 시작 우선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로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해하셨냐고? 네? 다음. 자, 여기 보실래요? 빨리빨리 봐요. 여기에 원재료를 샀어요. 외상으로 샀어요. 그 대변은 뭐예요? 빨리요? 회상매. 이해가요? 네. 그런데 돈은 이때 갚혀있대요. 장기. 얘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게 유동부채죠? 아, 지금은 유동부채. 예? 네. 근데 이때 갚기로 했어요. 그럼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요. 됐나요? 네. 장기성 외상매금. 그냥 외상매금은 단기의 유동부채가. 근데 얘는 1년 넘으니까 장기성 외상매금, 비유동부채가 돼요. 알았죠? 예? 어음을 끊어줬어요. 시작. 장기성 직업어 맞나요? 네. 예? 원재료 산 돈이 아니고 비품을 산 돈이네요. 이게 장기 이직업금. 어쨌든 얘는 전부 다 뭐예요? 유동이 아니라 비유동부채죠? 네. 자, 여기에 기록돼야 돼요. 똑같이 안 할게요. 되죠? 네. 이자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아, 물건값 안 줘. 네. 대여금 차익금은 이자가 주고받고 하지만 얘는 이자는 없어요. 그렇죠? 네. 계속 얘들이 가요, 안 가요? 빨리. 가요. 여기도 가요, 안 가요? 가요. 얘도 그대로 왔어요? 여기도 왔어요, 안 왔어요? 밑에. 왔어요. 맞죠? 네. 근데 두 달 뒤에는 갚아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요. 자, 얘들 보세야죠? 네. 배별에 있던 시작. 장기성. 장기성 외상 네. 매입금 맞나요? 네. 장기성 지급 맞나요? 네. 장기 비 지금. 지급금 맞나요? 차별 와요 안 와요? 와요. 맞죠? 네. 대변의 시작 유동성 장기 외상 매입금 유동성 빨리요 장기 직업원 유동성 장기 미직업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되지 않아요? 네. 됐죠? 그런데 여기 보면 차입금, 외상매입금, 직업업, 미직업금 얘들을 묶어서 부채라고 하죠. 그래서 공통으로 시작 유동성 장기 부채. 여기서 유래된 거 알았죠? 유동성 장기 부채를 통일시키자. 한두 개가 아니니까. 알았죠? 어쨌든 진짜는 유동 부채가 되어버렸다는 얘기. 알았죠? 자, 그 다음에 3월 갚아요, 안 갚아요? 빨리요. 갚아요. 대변에 있던 시작 유동성 장기 부채. 이해가요? 네. 얼마? 5만 원. 대변의 현금 5만 원. 5만 3천 원. 이자 비용 3천 원. 맞죠? 네. 이렇게 갚는 거예요. 자, 이제 갚는 것도 갚는 거지만 그 전부터 그렇게 박혔으니까 갚는 건 쉬워요. 네. 중요한 건 결산 때. 유동성 장기 부채로 비유동일 유동 부채로 바꾸는 결산대가 아무 때나가 아니라 네. 1년에 도래된 바로 앞의 결산. 알았죠? 네. 결산 때 저렇게 바꿔줘야 돼. 알았어요? 이해 가세요? 네. 오케이. 자,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가 어떻게 유래되는지 아시겠죠? 네. 이 유동 부채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때 나온 이름이 유동성 장기 부채. 자, 다음
재무상태표. 잘 들어요. 잘 차려요. 자, 국민은행한테 돈을 빌렸다. 3년 빌렸다. 대변의 시작 장기 차익금 맞나요? 네. 자, 1억을 빌렸다. 국민은행한테 빌린 거예요. 3년 뒤에 갚기로 하고 3년 전 빌렸다. 자, 국민은행한테 빌렸다. 맞습니까? 네. 국민은행한테 빌렸다. 자, 3년 1억을 며칠 뒤에 우리은행한테도 빌렸다. 2억을 더. 우리은행 5년간 빌렸다. 그래도 대변의 장기 차익 3억으로 빌렸다. 맞죠?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3억인데 내용은 이렇게 합쳐서 그렇다. 이해가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요 국민은행 3년짜리 1억짜리 얘가 내년 8월이면 갚아야 돼. 얘가 먼저 돌아야 되겠죠. 네. 처음에 빌릴 때는 한 달 차이로 빌렸지만, 그죠? 여하튼 얘가 도래되었다. 얘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대변인 또뭐 정성 누구 거? 국민은행 네. 거 얼마? 1억. 2억은 내도 아직 못했어. 대변의 시작 유동성 장기 수채 얼마? 1억. 1억. 누구 거? 국민은행. 국민은행. 알았죠? 네. 그럼 여기는 얼마 남아? 2억. 2억 남죠? 우리 게 남았죠? 네. 우리은행.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얼마? 1억. 요게 국민은행 게 요리가 어디죠? 네. 원래 바뀌어요. 유동부채가 위에 올라가는데 내가 이거 위에 써서 그래. 알았죠? 이해 가시십니까? 네. 네? 뭐 얘마저 그렇게 바뀔 수도 있죠. 언제나. 그죠? 자, 이게 결산대학이겠지. 다 결산대하는 거예요. 네. 유동성으로 바꾸는 결산대하는 거예요. 결산 정리당에 나와요. 그죠? 네. 자, 이거만 조금 할수 있겠죠 지금? 네? 방금 했잖아요. 네. 바꾸면 되잖아. 그죠? 그럼 돼. 자, 1억을 빌렸는데요. LA 은행에서 빌렸어요. 이 1억은 달러로 10만 달러예요. 이때 달러는 1,000원이에요. 빌린 당시. 1억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6억 되는 거예요. 맞죠? 어디에서? LA 은행에서. 자, 2년간 빌렸어요. 알았죠? 근데 빌릴 당시 어떻게 분리했어요? 이렇게 분리했대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말이 나와요.
자, 장기 차입금 속에 1억은 LA 은행부터 2년간 빌리기로 하고 빌린 금액이다. 그때 당시 10만 달러고 그때 당시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었다. 이렇게 나와. 알았죠? 그 내용 보고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몇 억 중에 빨리요? 6억 중. 그래서 6억 중. 6억 중에 네. 1억이 LA은행이 알았죠? 네. 나머지 5억은 우리나라 신한은행하고 제일은행에서 빌린 거야. 그죠? 네? 네. 그러면 얘들은 한국 돈을 빌린 거죠? 네. 결산대 환율해요? 아니요. 그런데 평가하냐고?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외화채권 채무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오늘 몇월 며칠? 12월 30일. 됐나요? 네. 달러가 몇 달러라고? 10만 10만 달러인데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에요. 알았죠? 네. 그럼 얼마나 평가했어요? 1억 중. 2천만 원 평가했죠? 네. 얼마가? 이 중에 1억이에요. 여기는 6억이지만 분명히 1억이에요. 네. 1억이 얼마로 평가했어요? 1억. 올랐어요? 내렸어요? 올랐어요. 올랐죠? 얼마 올랐어요? 2천만 원. 네. 말로 하지 말고 진짜 올리세요. 뭐가 증가됐어요? 장기. 자기 차익금 부채가 증가되면서 네. 부채가 올랐다고요. 부채가 많아진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말로 하지 말고 진짜 분개하시라고요. 대변에 뭐 장기 차익금 얼마? 2천. 2천만. 그러면 어쨌든 부채가 커져서 안 커졌어요? 커졌어요. 좋아 안 좋아? 네. 좋아? 아니 안 좋아요. 부채가 커졌네. 네. 안 좋죠? 차변은 뭐예요? 외화 손실. 외화, 환산 손실? 환산, 손실. 손실 얼마? 2천.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배웠죠? 네. 자, LA은행에서 외화를 빌렸지만 그죠? 처음에 분괴를 뭘로 했다? 장기 차익금. 그리고 자기 차익금으로 분괴했던 거 아니에요? 네. 이럴 때 쓰는 말. 이렇게 쓰는 말.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쓰는 말. 이게 뭐예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장기 차익금 중 외화 장기 차익금 10만 달러를 결산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알았죠? 그리고 중이란 말을 잘해야 돼요. 속에 이 말이에요. 중은 속에, 그죠? 네. 그러니까 장기 차익금 속에 이 말은 외화 차익금이 장기 차익금을 분개해서 그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 알았죠? 그럼 처음부터 분개를 장기 차익금을 했다는 얘기 알았죠? 네. 이해가세요? 네. 두 번째 얘기는 요게 첫 번째가 이렇고요. 두 번째는요. 외화 장기 차익. 장기 차익금 10만 달러 그때 당시 1,000원을 달러당 1,200원으로 평가 이렇게 나와요. 뭐가 차이나 이 문제? 장기 차익금 중 이 말이 있다. 얘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얘는 뭐였다?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알죠? 그러니까 여기다 포함 안 하고 따로 했다는 얘기. 네. 시작. 외화 장기 차익금 얼마? 1억.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공개를. 맞게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와 요 차이를 보라고. 아. 요거는 보면 안 돼요. 그럼 1번에서는 저기에서 저 분개할 때 장기 차익금을 분개해 줘야 되고 위에 했다는 거예요. 네. 했으니까 지금 돈을 준 거야.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 거네요. 그 성. 아니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상관없는데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뭐 처음에 할 때는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문제가 2번으로 써 있는데 자기 차익으로 분기를 하는. 다시 그러니까 문제가 2번으로 외화 장기 차익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가 장기 차익으로 그냥 써 틀려요.
밑에 걸로 부정을 틀려. 그럼 얘를 얼마로 평가했어요? 빨리요. 1억을 1억. 1억 2천만 원 맞나요? 네. 얘가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어요. 대변의 외화 장기 차익금. 장기 차익금. 차익금 얼마? 2천만 2천. 원 맞나요? 네. 자 어떤 부채가 네. 커졌어요? 외환. 외화 환산 손실. 손실 얼마? 2천. 2천만 원. 그렇게.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단어, 유동 부채가 저기서 나왔어요. 그죠? 네. 자, 그럼 유동 부채는 저거까지 해서 끝. 자, 그러면서 장기 차익금이랑 비유동 부채도 겸사겸사 배웠다. 또 길게 빌려서 장기 차익금. 알았죠? 네. 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장기 차익금 자체만 여기 결산에 있는 거고 장기 차익금 자체 빨빨 보세요. 대변의 장기 차익금을 갚는 거죠. 이자와 네. 함께. 알았죠? 그냥 장기 차익금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렇게 장기 차익 계정 사용하기로 했구나. 처음에 장기 차익금 계정을 사용하기로 네, 한다. 예, 저렇게 예. 했다는 얘기 알죠? 하기로 했다고요. 그거 네. 하면 돼요. 알죠? 네. 자, 얼마에? 40만 엔 네. 맞나요? 자, 빌렸어요,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환가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됐대요. 맞죠? 네. 환가랑 환전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네. 돈 자체를 교환하면 환전이고 네. 이런 통장이나 이런 장부상 고치는 거를 바꾸는 걸 환가라 그래요. 근데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환가라 환전이면. 알았죠? 네. 같은 내용으로 읽으셔도 돼요. 됐어요? 네. 자, 이때 자 매입률이 매입 환율. 그래서 매입할 때 항상 환율은 외국 돈 얼마에 대한 40만 원. 이랬네. 못 알아들어요? 환율이랑 우리가 원하는 환율이랑 외국 돈 얼마에 대한 그것이 1에 대한 네. 우리나라 돈 네. 그걸 환율이라고 해요. 외국 돈 1에 대한 우리나라 돈. 그럼 달러면 1달러당 우리나라 돈. N이면 1엔당 우리나라 돈. 프랑이면 1프랑당 우리나라 돈. 1홍콩 달러당 우리나라 돈. 맞게 알아들어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 위안이죠. 네. 1위안당 우리나라 돈. 그걸 환율로 잡아야 돼요. 그럼 전부 다 환율로 고쳐야 돼요. 네. 즉 1이 아니면 1의 값으로 고쳐야 돼요. 그럼 1엔당 얼마? 1은 11이죠? 네. 0 하나씩 지우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 산수책 12페이지 숙제줄에 나오죠? 됐나요? 네. 그러면 1엔당 우리나라 돈 11원. 약 10배죠? 네. 자, 그래서 40만 원을 곱하면 얼마? 40. 40만 원. 이해가요? 네. 요거는 뭐예요 지금? 그냥 빌렸을 뿐이야. 근데 길게 빌렸으니까 뭐라고 쓴다? 시작. 장기 차익금. 됐나요? 네. 9월 11일 날 빌렸지만 잘 봐요. 2년 후래요. 그죠? 네. 됐습니까? 자, 여기서 2년은 여기 장기가 됩니다. 자, 이거는 역시 대변에 있던 갚으면서 이자까지. 자, 장기 차익금 자체는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임대보증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기타 배웠어요. 수업 하면서 배웠어요. 건물주는 비유동 부채 알죠? 네. 보증금 받은 걸 세입자한테 받은 보증금을 2년 뒤에 갚기로 한 맞나요? 네.
대변에 비유동 부채라고 근데 같이 해줬어요. 네. 이해가세요? 네. 퇴직 급여 중간 부채 했어 안 했어 우리 이거? 했어요. 어제 했죠 어제? 네. 자 요거 한 차례 40배 요거 할 차례인데 자 요거는 좀 이따 하고 우선 요거부터 이게 결산입니다. 결산에 가면 부채 쪽에 외환 채권 이거 다 있죠? 네. 유동 부채 오늘 한 거예요. 자 500만 원 장기 차익이 있는데 내년 1월 20일 날 갚아야 될 날이 됐어요. 이제 알겠죠? 네. 그럼 이대로 냅두면 안 돼요. 유동수는 바꿔야죠? 네. 오늘이 12월 말 바꾼 상태에서 이월 시켜야 돼요. 알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했던 거 그대로죠? 네. 다음 이번에 가수원 얘기해요. 가수원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돈은 통해도 봤는데 황진이한테 왔는지 왔는데 황진이 누군지 몰라. 근데 나중에 밝혀졌어. 그럼 대변했던 가수는 어디로? 차변으로. 맞아요? 네. 알고 봤더니 박 사장 와이프래. 박 사장 외생비 준 건 받아낸 거야. 이해가요? 네. 외생비 준 대변으로 250만 원. 맞나요? 나머지는 우리가 신상이 나왔다고 소문났나 봐. 알았죠? 계약금 주길래 받은 거예요. 선수. 이거 다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네. 그죠? 자, 이것도 했고요. 이게 뭔지 알아요? 마이너스 쉬운 건데도 마이너스 통장이? 자, 잘 들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니까 자리가 없더라도 내가 자리가 없어도 1,000만 원까지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마음대로 써라. 1,000만 원 대출 받았는데 한꺼번에 1,0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때 때마다 빌리는 것만 이자를 생각하고 또 갚으면 또 그거 빼주고 할게. 이런 식으로 그걸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네. 해요. 그죠? 어때? 편리하게서는 빌리는 게 참 좋잖아요. 그렇게. 자, 그렇다 치고 이제 문제는 그거는 은행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는 그렇게 암호로 마이너스로 해주지만 우리는 분기하고는 달라요. 알았죠? 됐나요? 자, 처음에 그래도 보통 예액은 두 개에 100만 원 넣었다 하자. 네.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차변에 보통 예액은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이해 가요? 됐나요? 네. 자, 1,000만 원까지 빌려주기로 해서 되게 네. 자, 어느 날 원재료를 샀어요. 얼마? 150만 원. 그럼 통장은 걔네 이체했어요. 알죠? 네. 자, 그럼 보통 예액 얼마 나가요? 150. 100만 원만 나가요. 근데 분기를 잘못해서 150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에 보통예금 계정에 마이너스. 대무상대표 보통예금 통장에 처음에 100만 원 있다가 딱 적는 순간 마이너스 50만 원 찍혀요. 우리 장부에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렇게 분기하면 잘못된 거죠? 네. 보통예금 얼마야 돼? 원래 원칙은 100만 원. 100만 원. 단기 차익금 50만 원. 이렇게 적어야 돼. 분기는. 회계는 이렇게 해야지. 네. 뭔 이렇게. 근데 회계를 안 배우신 분들 이렇게 한다고요. 하니까 마이너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고 한다지 장부에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얘는 뭐가 되고요? 빨리요. 재료가 되고 대변의 시작 단기 차익금 얼마? 이렇게 기록돼요. 안 그래도 통장에 자리가 높고
빚진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아들었어요? 음. 자 그러다가 다시 70만 원 예금을 했어요. 현금 얼마? 70만 70. 원. 그럼 대변에 있던 단기 차익금 차익금 50만 원을 갚고 네, 보통 예금 다시 보통 예금 얼마? 20. 20만 원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된다고. 그죠? 이해 가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단기 차익금 다시 제로. 음. 다시 보통 예금이 얼마? 20만 원 플러스 아니에요? 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잔액이 300만 원 단기 차익금 돼 있대 알았죠? 네. 장부에 어떻게 되냐 보세요. 자, 다시 첫 번째. 자, 보통 예금 100만 원 들어있다. 다시 현금 100만 원. 보통 예금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들어있다. 이해 가요? 네. 그런데 원재료를 400만 원치 샀어요. 알았죠? 원재료 얼마? 빨리 400. 400만 원. 그럼 400만 원을 걔가 이체해 줬어요. 그래서 그 대신 1000만 원 빌려주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대변에 무슨 예금? 보통 예금. 보통 예금을 원래는 아까처럼 하면 100만 원 단기 차익금 써야 되는데 모르고 네. 바보 같은 게 400을 쓴 거야.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돼? 플러스 100만 원이었다가 통장에 네. 아니 잔액에 네. 세분의 차변에 자 이거 따라줄게요. 보통의 처음에 100만 원이었다가 이분기 하는 순간 마이너스. 마이너스 300이 돼 있다.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맞죠? 그럼 이걸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예금 100에 단기 차익금 300. 원래 보통 예금 100, 단기 차익금 300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렇게 만들려면 분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보통 예금 음. 300만을 차으면 빼 대변에 단기 단기 차익. 차익금 얼마? 300만 집어넣어. 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분계 맞지? 네. 정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원재료 얼마? 400에 자 보통 예금 얼마? 100에 100만 원. 단기 차익금 얼마? 300. 이게 정답이야. 음. 이게 정답인데 이렇게 분계했대요. 그럼 이 분계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런 꼴이 되죠? 네. 그래서 이 분계를 만듭니다. 음. 분계 상식점?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기본을 알면 쉬운 건데 이런 원리를 알면 쉬운 건데 이게 말 뜻을 못 알아요. 보통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뭐에 이렇게 하는 건지 이걸 세 번 네 번 읽어요. 알았죠? 이제 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다뤄봐야 돼요. 알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다뤄봐야 된다고 자꾸 문제를 풀어봐야 얘가 금방 아 이거 이 얘기구나 딱 떠오르요. 알았죠? 어때? 이해가세요? 네. 자, 이거 방금 했죠? 네. 시작. 외와 한산 도시 그런 거. 됐나요? 네. 얘는 어떻게 돼 있다고 봐요? 처음에 빌릴 때부터 시작. 단기 차익금 속에 들어있대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이제 알겠죠? 다른 은행이랑 함께.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은 환산 안 해요. 결산 때 평가 안 해요. 네. 외야 채권 채무를 평가하라고 그랬잖아. 음. 그래서 외야 채권 채무를 평가하는 거야. 음. 그러면 단기 차익금 속에는 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내에서 빌리는 것도 있다고 가정해라. 맞죠? 네. 그 중에 얘 것만 평가하라. 근데 여기 평가하는 건 똑같아요. 알았죠? 네. 대신 뭘로 분개되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야. 뭘로 분개되어 있냐? 시작. 이렇게 분개되어 있냐? 이렇게 분개되어 있냐? 1번, 2번. 오케이? 네.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였죠? 자, 분개. 그래서 외야채권 대부분 평가하는 게 그래서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부채 배운 것 중에 이렇게 평가한 걸 설명했습니다. 결산 때 이렇게 하는구나. 자, 그럼 세무 이것도 가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알았죠? 네. 가서 보세요. 그게 그거예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같이 동시에 봅니다. 타이틀 내가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형 부채 나머지 좀 더 할 거예요. 자, 결산 말고 이제
계산은 여기 됐고 우선 일단 여기 수급하고요. 자 얘는 수급하고 아까 일반율표. 자 부채 대충 부채를 배웠다며 맞나요? 네. 자 이걸 안 배워서 처음 듣는 처음 네. 보는 이름이죠? 네? 되나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있는데 월급 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매달 일을 시켰으니 줘야 돼요. 그 월급은 기본급, 이제 각종 상여금, 각종 수당, 제수당 다 분배해드릴 거죠? 네. 자, 생산직은 임금, 그 다음에 상여금, 그리고 제수당. 퇴직금도 다 800건, 500건 맞나요? 네. 일용직한테는 잡금으로 500건, 800건. 자, 차변에 어떻게 분배하는지 다 설명했어요. 이미. 네. 자, 지금까지는 뭐예요? 월급 주는 거와 퇴직금 주는 건데 퇴직금 주는 건 지난번에 배웠어요. 알죠? 네. 대충 부채를 마치 갚는 것처럼 해야 그게 퇴직금 지급하는 거다. 연말에 결산 때 항상 대충 부채를 정리해 놓고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마다 퇴직 거래가 발생하는 거지. 그해 그죠? 나중에 퇴직금 주면은 부채를 갚는 것처럼 주는 걸로 퇴직금 지급하는 분야는 그렇게 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월급은 제때 줬다.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월급은 제때 줬다. 그렇고, 자, 여름휴가 한 달씩 줘버렸어요. 한 보름씩 주면 괜찮죠? 여름휴가 10월 정도 주면 좋아하지 않겠어? 그것도 6월이야. 죽이죠? 그래놓고 이제 이 사장님 어떻게 해? 보름 동안 시간을 벌었잖아. 집도 팔고, 회사도 팔고, 공장도 팔고, 다 팔고. 자, 식구들 다 손잡고, 중국, 저기 찾지를 못하는 미국 속으로 이사가 버렸다. 어때요? 자, 10월 휴가 끝나고 오니까 벌써 이미 회사도 딴 사람들 와서 일하고 있고, 예? 자, 아파트 사장한테도 벌써 딴 사람이 와서 이사해서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은 본 적도 없고, 알았죠? 네. 뭘 못 받았을까? 퇴직금 못 받았네. 월급까지 다 받았어. 휴가비까지 받았다니까. 알았죠? 네. 퇴직금 못 받았네. 대모 해야 안 해? 해요. 근데 요새는 해야 안 해? 안 해요. 안 하지. 왜 안 할까? 바로 퇴직연금법. 우리가 지금까지 분개한 거예요? 분개한 거는 얼마 퇴직금을 줘야 되지 하고 계산해가지고 부채로서 기록해놨을 뿐이야. 대변에 안 그래? 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유동 비유동, 비유동 언제 나갈지도 몰라. 네. 안 그래? 그건 했잖아 얘기. 계속 매년 퇴직금이 쌓여 안 쌓여 사람들마다 써요. 커지면 계속 우리도 쌓여. 부채가 계속 커질 거야, 알죠? 네. 그럼 나갈 때도 퇴직금 줄이지만 나갈 사람 남은 사람은 계속 커져 안 커져? 커져. 커져요. 퇴직금 폭이 선언한 사람 외에는 커져. 그 폭에 선언할 사람 있나? 거의 없지. 그러니까 매년 커진다고 봐야 돼 퇴직금. 근데 그 돈이 어디 갔어? 잘 봐요. 그냥 원재료 조합에 쓰고 전대비로도 쓰고 장부에 부채만 기록돼 있지 실제로 그 돈은 어디 있어? 그냥 써요. 따로 모아놓은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부도면 어떻게 돼요? 퇴직금이 날라가요. 퇴직금 줄 여유가 없죠.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다가 야만도 좀 당연하죠. 그래서 국가가 나섰다고 국가가 힘들어하는 국민들 노동자들만 손해 볼 수는 없다. 알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너네 회사 보고 명령해요. 국가가 회사 보고. 회사 너네 직원들 월급 말고도 퇴직금 줄 거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그 퇴직금 그렇게 장부에다가 말로만 줘야지 하고 부채 적어놓지 말고 알죠? 회사 외부에 맡겨라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럼 회사가 국상 망해도 퇴직금은 그것을 찾으면 되잖아. 은행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다. 알았죠? 네. 어때요? 별 손해 보지 않겠어? 퇴직금? 예? 이게 퇴직연금법이야. 알죠? 네. 그래서 의무적으로 회사 외부에 돈을 맡겨라. 퇴직금 전부 맡기면 좋겠지만 전지도 없고 알죠? 네. 회사 사장도 있으니까 일부 얼마만
너도 맡겨라. 이해 가요? 네. 그럼 사장은 도망가도 우리 퇴직금 그래도 몇 푼 남아 안 남아? 남아요. 은행 가서 찾아오면 그래도 몇 푼 덜 손해 보겠지? 네. 이게 퇴직연금법이에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 이제 국가는 이제 회사한테 명령을 해요. 알았죠? 네? 네. 직원들한테 줘야 될 퇴직금의 몇 %만큼 일부를 회사 바깥 금융기관 등에 맡겨라. 맡기는 대신, 얘가 맡기는 대신 이왕이면 높은 이자 벌어먹고 살아라. 알았죠? 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은행한테 맡길 때 뭐라 그래요? 은행 양반, 이 돈은 퇴직금으로 직원들 가져갈 퇴직금인데 이왕이면 제일 높은 이자 쪽으로 그쪽으로 좀 추천해 달라. 그쪽에다 좀 투자해서 좀 이자라도 좀 크게 좀 붙여놔라. 어때요?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맡기는 돈, 퇴직금으로 맡긴 돈이지만 이 돈을 은행아 좋게 아주 결과가 좋게 좀 굴려달라. 어때요? 네.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예, 그러면서 맡긴 돈이다 이거. 이해 가십니까? 자, 나중에 어떻게 퇴직하면 은행에서 돈 찾아서도 퇴직금 주고 일부 모자란 건 회사 돈으로 퇴직금. 하여튼 퇴직금 다 주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만둔 사람은 안 그래? 대신 어떻게 돼요? 일부는 은행에 맡겼고 외부에 일부는 회사 금고에 있는 걸로 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알았죠? 자, 어쨌든 외부에 맡기는 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확정 급여형하고 확정 기여형. 알았죠? 둘 다 외부에 맡기는데 네. 다시 얘기하자면 다시 약간 성격이 약간 달라. 알았죠? 네. 퇴직, 자 확정 급여형은 자 맡겼지만 회사가 계속 관리해. 알았죠? 그 퇴직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돈 찾아서 주기도 하고. 알았죠? 네. 근데 확정 기여형은 은행에다 맡기는 순간 회사에서 돈을 다 띄는 거야. 자, 종업원한테 벌써 퇴직금 준 것처럼 처리해버려요. 네. 거기에 운영을 안 해요. 신경을 안 쓰라고 이제 딱 주는 맡기는 날 퇴직금 준 것처럼 분개해놓고 손을 딱 띄는 거야. 알았죠? 네. 그럼 직원들은 은행 가서 돈 찾을 수 있어 없어? 대신 맡겼지만 돈을 못 찾아요. 네. 돈 찾을 수 있으면 퇴직 확정된 서류가 제출 끊어서 가져가야 이 사람 진짜 퇴직했구나 퇴직금 내주지. 알았죠? 네. 그냥 말로 확정 기여형이야. 우리 스스로 관리하는 거야. 우리 직원들 그래서 내 거 내놔. 이래도 은행은 안 줘요. 아무리 그렇다고 치고. 알았죠? 자, 어쨌든 기여형은 뭐다? 빨리요. 맡기는 순간 서류 얘기야. 우리 회계 처리 방법이라고. 맡기는 순간 회사 입장에서는 시작 퇴직금을 준 거야 하고 손을 떼는 거. 알았죠? 네. 확정 급여형은 안 그래요. 은행에 맡겼지만 계속 관리해요 안 해요? 해요. 그 이자 붙어야 안 붙어요? 이자 붙겠죠, 맡겨도. 네. 그 이자를 회사가 먹어요. 그래서 회사는 확정 금액을 원한다고. 알았죠? 근데 반대로 기여형은 종업원들이 원해요. 그 수익이 다 종업원한테 오니까. 그래 안 그래? 서로 싸우게 안 싸우게? 싸웠겠지. 그래서 노사 서로 싸우다가 합의가 이루어졌겠지. 반반 먹기로 한다든지. 알았죠? 네. 그에 대한 수익이 생기면 이해가요? 뭐 알아서 했겠지. 됐나요? 네. 어쨌든 내용은 형태가 두 가지라. 시작. 확정 급여형, DC형, 네. 확정 기여형, DB형하고 확정 기여형, DC형. 알았죠? 그래서 확정 급여형은 DB형, 확정 기여형은 시작 DC형. 하지만 한글은 나옵니다. 알았죠? 자, 두 가지 이해되세요? 네. 자, 요거 다 썼나요? 네. 자, 좀 이따 써드릴게요. 방금 분개를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우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할게요. 자, 42페이지 여기 한 차례